자, 오늘은 BNPL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좀 영어를 줄여놓은 거라 좀 생소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새롭게 말이 만들어지도 않아서 여기에 좀 생소한데요. 이걸 해석하면 buy now, 지금 사고, pay later, 나중에 결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사고 결제는 뭐 4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나누어서 분할 납부하면 되는 그런 결제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선구매, 후결제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은 뭐 신용카드하고 뭐 다를 게 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미국이나 호주나 유럽에서 MZ 세대들을 중심으로 이 BNPL 서비스가 굉장히 핫하게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차이는 뭐냐면, 일단 신용카드하고의 차이는, 일단 이거는 뭐 회비가 없어요. 회비가 없고, 그 다음에 실물 카드가 없어요. 실물 카드가 없고, 할부 수수료가 없어요. 할부 수수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신용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기본적인 소득이 있어야 되고 신용 거래가 있어야 신용카드를 발급하는데, 이거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가 BNPL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즉 자기 돈이 없어도 일단은 지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부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사회초년생들, 신파일러라고 그러죠. 신용 점수가 없는 사람들도 이 BNPL 서비스를 통해서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카드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체크카드하고는 어떤 차별이 있을까? 체크카드는 일단 우리 계좌 한도, 어카운트 내에서 구매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막말로 뭐 예를 들어 명품 같은 고가의 물건을 살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 BNPL 서비스를 통하면 자신의 신용이 없는 상태에서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체크카드하고는 또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럼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단 이 BNPL 서비스 업체가 있겠죠. 이 서비스 업체가 있을 거고, 이제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파는 가맹점이라고 그러죠. 물건 파는 공급자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일단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물건을 사겠죠. 그러면 일단은 물건을 제공을 합니다. 가맹점이. 그러면 즉각 BNPL 서비스 업체가 가맹점에게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맹점 업체의 경우에는 신용카드가 되면은 뭐 기간이 한 달이나 아니면 보름이나 이렇게 나중에 대금이 들어오는데, BNPL 같은 건 즉각 들어오기 때문에 BNPL이 서비스가 가맹점, 물건 파는 업체에게는 좀 도움이 되겠죠. 빨리 돈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바로 물건을 제공하고, 이 소비자는 BNPL 서비스 업체한테 물건을 이렇게 분할 납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BNPL 서비스 업체는 나름대로의 신용 상태를 다 조사를 하는 방식이 있겠죠.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소비자들의 신용을 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이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그래서 분할 납부를 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을 할부 수수료 없이 돈을 나눠서 내는 거니까 좀 장점이 있고, 가맹점은 돈을 즉시 지급받으니까 좋고, 이 BNPL 서비스는 그럼 뭐가 좋을까? 일단은 돈을 버는 게, 보통의 가맹 수수료가 2에서 4%인데요. 이 BNPL 서비스는 2에서 한 8%까지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떼는 거예요. 한 4% 이상의 수수료를 가지고 이 BNPL 서비스 업체는 수익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연체 수수료. 이거는 소비자가 지어야 되겠죠. 연체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 업체가 비즈니스 모델이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업체는 어디가 있을까? 해외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요. 국내는 지금 아주 소액 결제로 조금씩 나눠서 하고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게 미국의 이 업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만든 게 페이팔의 맥스 레브친이라는 창업자가 만들었죠.
요번에 뉴욕 상장을 시키면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인정받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핫하고요. 주식으로 봐서도 업펌에 투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번에 스퀘어라는 미국 회사에 인수가 된 호주의 페이 애프터. 여기도 뭐 엄청난 상황이죠. 비싸게 팔렸죠. 미국 스퀘어라는 회사에. 세 번째는 유럽의 전자상거래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클라르나, 이런 엄청난 업체들이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쿠팡이 있죠.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0만 원까지 늘린다고 했고, 네이버도 한 30만 원, 카카오는 교통카드 후불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해외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면 해외에서 이렇게 이 BNPL 서비스가 유행할 수밖에 없는 거는 리볼빙 서비스라고 해서 만약 결제를 100만 원 해야 되면 이번 달에는 뭐 20만 원만 하고 나머지 80만 원을 뒤로 미루는 거는 있어요. 청구 금액에 대해서 나눠서 내는 건 있지만 처음부터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를 갖다가 분할 납부해서 뭐 4회에 걸쳐서 250만 원씩 나눠내는 이러한 할부 서비스는 원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이 BNPL 서비스가 딱 거기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신용카드만 있다면 할부 서비스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뭐 6개월, 1년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BNPL 서비스가 과연 해외처럼 잘 될 거냐? 이거는 좀 퀘스천입니다. 하지만 이런 업체들이 이 핀테크를 가장해서 이런 결제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이 MZ세대, 앞으로 소비를 가장 많이 할 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소비를 이미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이 BNPL 서비스를 하고요. 지금 외국에서 엄청나게 핫하게 들어오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재테크 과외 시간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재테크 관점에서 볼 때 이 BNPL 서비스는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외상거래 시스템이죠. 결국 돈 없이 내가 미리 물건을 산다는 얘기잖아요.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실제 유럽, 미국, 외국의 경우에는 73%가 이 BNPL 서비스를 사용하고 나서 신용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모든 지출은 수입보다 적게 해야 되고, 그래서 남는 잉여 자금을 가지고 저축을 해서 목돈을 만들고 목돈을 가지고 돈을 불려나가는 게 정상적인 재테크인데, 이런 BNPL 서비스 같은 선구매, 후결제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다 보면 자신의 어떤 예산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재테크 관점에서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서비스이지만 시사적인 측면에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